최태준 회장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웅장한 정원, 항상 반짝이는 유리창까지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외관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부 지민은 그 저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민에게도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었죠. 바로 최태준 회장의 며느리 백소라가 나타날 때였습니다. 가정부가 감히 눈을 마주쳐 백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이런 허접한 밥상을 누구 코에 붙여 시아버지께서 이런 걸 드시게 할 거야? 백소라는 지민이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손으로 가리키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지민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시 해와. 빨리. 백소라가 남긴 차가운 말과 함께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태준 회장은 평소와 달리 식사 자리에서 지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경영해온 기업의 수장답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음식을 나르는 모습, 백소라의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정한 몸가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식사가 끝나고 지민이 문을 닫고 나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지민의 목 뒤에 있는 작고 선명한 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 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이미 지민은 문을 닫고 사라진 뒤였어요. 최태준 회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작은 점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태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2층 서재에서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수십 년간 감춰두었던 사진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최태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서야. 노란빛 조명 아래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웃는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의 목 뒤에는 오늘 지민에게서 본 것과 똑같은 점이 선명했죠. 최태준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는 야심찬 사업가였어요. 해외 진출을 위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아내와 어린 딸 은서는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최태준은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돌아오면 꼭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빈집뿐이었어요.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5살 배기 딸 은서는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로도 찾을 수 없었던 아이는 결국 실종 처리되었죠. 내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죄책감에 시달리던 최태준은 결국 몇 년 후 재혼했습니다. 새로운 아내와 아들을 얻었지만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업은 성공했고 그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그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최태준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은 채 밤을 지새웠어요. 내일 그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민이 정말 자신의 잃어버린 딸 은서인지 그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죠.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결심했어요. 만약 지민이 정말 은서라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그동안 지민이 겪었을 모든 아픔을 상상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육원을 전전했을까? 입양도 되지 못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최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엔 반드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리라. 최태준은 다시 한번 사진첩을 보관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비록 잠은 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그의 마음에는 따스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지민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지민 씨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게. 잠시 후 지민의 얇은 인사 파일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최태준은 심호흡을 한 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육원 출신, 입양 이력 없음, 출생지 미상이라는 세 줄의 기록이 적혀 있었죠. 그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럴 수가. 최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오랜 친구이자 유전자 검사 전문가의 연락처였습니다. 김 박사님, 최태준입니다.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통화를 마친 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만약 지민이 정말 은서라면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백소라에게 받은 상처도 적지 않을 텐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더 큰 혼란만 줄 것 같았죠. 아버지? 문득 아들 최준호의 목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그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군. 가자.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최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지민에게 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저택의 식당에서는 백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이게 뭐야? 이런 걸 시아버지께 드리겠다고. 백소라는 일부러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쏟았어요. 붉은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이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가져와 닦기 시작했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당장 이 여자 내보내지 않으면 저 때문에 집안의 모든 직원들이 떠날 거예요. 최태준은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백소라의 행동을 그저 젊은 며느리의 성격 문제로만 여겼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만약 지민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소라 씨, 그만하게. 최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소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님, 이 여자가 얼마나 건방진지 아세요? 제가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는 거지만 오늘은 이만 물러가주게. 백소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와인 자국을 닦고 있었어요. 최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갔죠. 지민 씨, 오늘 저녁에 내 서재로 와주겠나? 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태준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민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이 자신을 내보내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그녀는 약속대로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서재에 들어선 지민은 최태준이 들고 있는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였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 씨. 아니, 은서야. 맞지? 넌 내 딸이 맞지?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전 버림받은 줄만 알았어요. 최태준의 서재는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최태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25년 만에 찾은 딸,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최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모에게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를 보육원에 맡겼죠.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그래서 제 성도 바뀌었습니다. 최태준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절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해외 출장 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엉망이었어. 경찰도 너를 찾지 못했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두 사람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그때 최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태준은 모든 가족과 집사, 주요 인사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백소라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죠. 아버님,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가 뭐죠? 저 가정부도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최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불렀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대해온 가정부. 지민은 내 친딸이다. 순간 거실은 술렁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백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말씀을? 그냥 가정부에게 정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죠? 저런 애가 어떻게 회장님의 딸이? 유전자 검사 결과다. 최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런 애가 우리 가문에 낄 자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최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라 씨, 넌 이제 이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다. 거실에는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소라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최준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죠. 지민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까? 소라도 충격받았을 테니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준호의 말을 최태준이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소라 씨는 단순히 내 딸을 무시한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했네. 직원들을 괴롭히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도 있어. 백소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최태준은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사 직위 박탈 통보서다. 오늘부로 회사에서 손을 떼게. 백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진정한 헌신은 권력과 부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준 건 오만과 탐욕뿐이었어. 최태준은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준호야, 너에게도 선택할 기회를 주마. 소라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가족으로 남거나. 하지만 소라와 함께 간다면 내 유산은 기대하지 말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백소라와 아버지 사이를 오갔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백소라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최태준은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은서야, 내가 널 법적으로
내 딸로 다시 등록할 거야. 그리고 재단 이사로 임명하고 싶네. 기업 후계 수업도 함께 시작하자. 지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백소라는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최태준의 결정은 단호했고 돌이킬 수 없었죠. 지민을 향한 그의 마음은 25년간의 그리움과 후회로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백소라가 떠난 자리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었죠. 직원들은 더 이상 날카로운 꾸짖음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최태준과 지민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화해의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지민은 여전히 최태준에게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루아침에 가정부에서 재벌가의 딸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느 아침, 지민은 여전히 가정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최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준비해볼까? 내가 젊었을 때 요리에 소질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부엌에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태준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무얼 먼저 해야 하지? 오랜만이라 서툴러서 말이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최태준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 지민은 보육원에서의 추억을 조금씩 나누었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15살 때 보육원 선생님이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죠. 최태준은 깊은 감정에 잠겼어요. 그는 딸의 모든 생일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첫 걸음마, 첫 등교, 졸업식,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모욕, 모든 아픔,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앞으로는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최태준은 지민에게 회사 일을 가르쳤고 지민은 자신의 재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 감각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어느 저녁 정원을 거닐던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최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태준의 마음은 따스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백소라가 떠난 자리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었죠. 직원들은 더 이상 날카로운 꾸짖음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최태준과 지민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화해의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지민은 여전히 최태준에게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루아침에 가정부에서 재벌가의 딸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느 아침, 지민은 여전히 가정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최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준비해볼까? 내가 젊었을 때 요리에 소질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부엌에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태준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무얼 먼저 해야 하지? 오랜만이라 서툴러서 말이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최태준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 지민은 보육원에서의 추억을 조금씩 나누었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15살 때 보육원 선생님이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죠. 최태준은 깊은 감정에 잠겼어요. 그는 딸의 모든 생일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첫걸음마, 첫 등교, 졸업식,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모욕, 모든 아픔,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앞으로는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최태준은 지민에게 회사 일을 가르쳤고 지민은 자신의 재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 감각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어느 저녁 정원을 거닐던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최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태준의 마음은 따스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태준 그룹의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이사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은 기업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회의실 앞에는 최태준 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임명된 이사 최지민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중요한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톤으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지민을 향해 손짓했죠. 제 딸이자 최태준 그룹의 새로운 이사, 최지민입니다.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청중을 마주했죠.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최태준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해요. 지민의 발표는 명료했고 설득력이 있었죠. 그녀의 진심 어린 열정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최지민 이사님, 갑작스러운 승진이 너무 빠르단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제 능력으로 보여드리겠어요. 결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최태준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늦은 만큼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딸입니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지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최태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 실력이면 충분해. 나도 내 곁에서 돕겠다. 그날 저녁, 지민은 자신의 새 사무실 문 앞에 걸린 명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지민 이사. 그 이름을 바라보며 지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이름, 그리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최태준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두 사람의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을 극복한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